이번 삼국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과 회의 의제 가운데는 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Today, 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and addressing economic coercion. 任何国家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谋求自身安全。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번 삼국 정상회담 내용 중에 네. 중국을 비판하는 부분이 한 대목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제 중국이 동진아해, 남진아해 상에서 이제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침범하고 또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 이런 지역들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과의 분쟁이 있는 부분은 국제 재판소에 가가지고 그건 필리핀이 맞는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이제 그 지역을 군사화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원유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핵심 통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국제 규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지켜왔던 규범과 약속을 무시하고 그 지역을 군사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나왔는데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다라며 대중국 압박에 최전선에 서란한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매우 비판적인 논평을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한미일 정상회담 역사적인 저 현장에 배석했던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제가 직접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의 성명 의미 그리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진애 모닝콜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번 정상 공동 성명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라는 게 선언됐는데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협력체가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아우르고 있는 우리 한미일 세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자 외신 보도를 좀 봤는데 나토만큼 강력한 어떤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평도 있던데. 한미일 협력체가 나토보다도 강력한 점도 있습니다. 즉 나토는 경제는 안 합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체는 경제, 금융, 첨단 기술, 반도체, 우주에 이르기까지 삼국 협력을 단단하게 결속시켜서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도록 그렇게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안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나토, 그것보다 안보와 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미일 협력체가 어찌 보면 또 포괄적으로 더 강하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이 명시된 부분, 야권 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비판하기도 하던데.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를 하면은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는 덧셈입니다. 즉 우리가 한미일 간의 튼튼한 외교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자산이 커지면 한중 간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또 한중 간에도 이미 최근에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고 지금 물밑에서 또 다른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이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대한민국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퍼주기 외교하고 왔다, 입도 뻥끗 못하고 왔다라고 이번 삼국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진애 모닝콜을 통해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외교를 잘 이해한다면 저런 비판 못할 거다라는 강한 반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너무 좀
민주당에서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듣기에 따라서 뭐 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전에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를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 떠올리면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카르텔. 이건 뭐냐면은 정치를 너무 이분법적이고 또는 흑백 논리 또는 우리 편 아니면 남편 일방통행식 이러한 이제 국내 정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국내 정치적 스타일이 외교에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치동맹 또는 무슨 이제 자유 이 실체가 좀 불분명하죠. 뭐 이러한 이제 외교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스타일이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조태용 안보실장 좀 전에 외교는 더 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세계 합의 문서를 보게 되면 5개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이렇게 5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중국, 대만, 우크라이나,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까지도 상당히 좀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5개 나라를 정확하게 북중러는 적으로 돌렸고 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될 대상, 협력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장 -3 아닙니까? 더 셈에 지금 외교를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외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해 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적을 없애고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외교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뺄셈의 외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익은 뭐냐? 국익은 뭐냐? 대통령은 국익의 대변자, 국익의 옹호자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의 구조는 틀립니다. 국익의 내용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익은 있잖아요. 그동안 미일 중심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었다면 여기에 한국까지 끼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미국의 국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삼성, 현대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해 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해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처해 있는데 미국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국익이 있는 것이죠. 일본의 국익은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명분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과거사는 완전히 한국이 양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거사 문제를 묻혔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시다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33%, 35%인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죠. 자, 그럼 한국의 이익은 뭐냐? 뭐가 있죠? 저는 한국이 1 군사동맹 3 친선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국과는 철저하게 군사안보동맹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원수가 되지 않도록 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무한히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러한 1 군사동맹 3 친선체제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냉전 시대의 돌격제가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덜 강하게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국익이 사실은 찾기 어려운 정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퍼주기만 하고 왔다, 국익이 없다, 정만 만들었다라는 식의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태용 안보실장은 외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곳이라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 친구의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 자체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주변국을 침략하는 도저히 이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친구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러시아, 대중국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뭐 러시아 문제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절제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절대제고 신중하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정책은 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요. 중국도 역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요소수 문제, 히토류 문제 등등 우리 한류가 차단되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묵과하면서 중국에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대등하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할 소리는 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그러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일 이런 삼각 공조 체제가 우리의 외교력, 대러시아, 대중국 외교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고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삼국 협의의 가시적인 결과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와야죠. 지금은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협의체를 잘 굴려가지고 우리가 국익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저는 뭐 안보 문제들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그 재무장관, 상무장관 정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세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 제일 취약한 나라가 우리인데 이런 그 삼국 협력을 통해서 예. 우리의 경제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의제를 떠나서 가까워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반색했던 모습, 그리고 서로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번 더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어떤 얘기 오고 갔는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 이야기에 과연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얘기를 전했는지 등등 신문 보도로는 채 설명되지 않는 부분까지 모닝콜에서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좀 위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가 워싱턴에 도착하니까 당초 예정에는 없었는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데 대한 위로와 또 본인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이제 한미 양자회담을 할 때도 원래 두 분이 와서 회담을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만 묵는 캠프 데이비드의 선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스펜 러치인데 아스펜 러치의 속속들이 그 내밀한 곳까지 보여주면서 두 분이 뭐 20분 이상 오시질 않아서 저희는 회담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로하고 사실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현안이나 이슈를 협상해가지고는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누구인지 어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이제 뒤로 하고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쓴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실장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좀 엄하시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 대해서 애정을 쏟았던 그런 아버지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정치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정상들 간에 꺼냈던 아버지 얘기, 두 정상이 아버지 얘기하느라 예정됐던 시간까지 뭐 20분이 지나도 도착 안 해서 못하는 줄 알았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김진애 모닝콜, 오늘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모닝콜 걸어봤습니다.